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주의 국가 가운데에서도 20세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의 뉴타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한 그러한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올드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규범은 당연히 헌법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1의 가치는 국민 개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보면 아주 간단한 2차 함수, 저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y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대신에 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와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일단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바로 이 x가 무엇인가, x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x에 따라서 그 궤적을 계속 움직이는 그 흔적을 무한대까지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라는 2차 함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 x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2차 함수는 헌법에 관한 2차 함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또 정치적인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함수, 이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 아래로 볼록한, 밑으로 이렇게 쳐진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최고차항인 이 x를 보게 되면 여기는 x가 한 개 있고 여기는 x가 두 개 곱해져 있죠. x제곱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최고차항인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 앞에 곱해진 숫자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0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그래프가 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을 흔히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포물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공중으로 만약에 테니스공 같은 것을 이렇게 던져 올리면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 공이 움직인 궤적, 이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려줬을 때 이것을 포물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궤적은 중력과 속도가 만든 그러한 테니스공을 던졌을 때는 바로 테니스공의 궤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포물선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위로 볼록한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 이 함수의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기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로 볼록하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그래서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죠. 일정한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구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그냥 이 식을 보면서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x가 0일 때 여기서 0을 넣게 되면 y값을 구할 수 있죠. x제곱은 0 곱하기 0이니까 결국 0이고 6x는 6 곱하기 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5니까 y값이 5가 나오죠.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5다. 바로 여기에서 보면 x가 0일 때 y가 여기 5다. 이렇게 되는 점 하나를 구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y가 0일 때 x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좀 어렵죠. y가 0일 때 x값을 구해야 하니까 이때 구하는 방식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y가 0일 때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0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는 y는 하고 했을 때 그 2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여기에 0을 넣게 되면 이것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서 이 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수분해 방식이라고 했는데 인수분해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을 한 덩어리 곱하기 한 덩어리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바꾸는가? 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다 하는 것이 가령 a 곱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a는 0이거나 b는 0이어야 하겠죠. 0이 곱해져야 어떻든 0이 나오니까 바로 이런 원리로 곱셈으로 바꾼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직접 해보기로 하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x제곱은 x 곱하기 x입니다. 그래서 x를 하나씩 나누어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5라고 하는 것은 결국 5가 자연수에서 될 수 있는 경우가 5 곱하기 1 아니면 1 곱하기 5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꿔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로 썼습니다. 다행히도 이 경우에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그냥 플러스를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주느냐. x 더하기 5라는 것을 가로 하나로 묶고 또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가로 하나로 묶어서 바로 이런 덧셈으로 연결된 2차식을 1차식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인수분해 다 끝난 것이죠. 아이들이 인수분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로 바꿨는데 우리가 이 y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것이 0이 되든지 뒤에 것이 0이 되면 이 조건이 충족될 겁니다. x 더하기 5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될 것이고 x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y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x가 마이너스 5면 y는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0이다. 점 두 개를 더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x가 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6 사이에 마이너스 5 요 점인데 바로 이 y가 0인 요 굵은 선 그 위에 이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때 역시 이 굵은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을 1번에서 여기 이 점 y축에 있는 점을 찾았고 이것을 y절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서 이 x축에 있는 점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그러면 이 포물선의 마지막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이제 구해야 하겠습니다. 꼭지점을 구하는 것은 공식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식을 이렇게 제곱식에다가 더하기의 형태로 여기에서는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맞춰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맞추면 그러면 꼭지점이 x가 얼마고 y가 얼마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 괄호 속에 있는 거 이 값이 0이 되는 그래서 이 경우에 x-p가 0이 되려면 x가 p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q를 씁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은 p, x는 p, y는 q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기로 하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는 것을 이렇게 앞에 거를 제곱의 형태로 만들려면 우선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숫자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갖고 해봅니다. x제곱 플러스 6x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x가 하나만 있는 6x 이 자리에 있는 숫자를 반을 나눠서 여기에 넣는 겁니다. x 더하기 6x인데 x제곱 더하기 6x인데 이렇게 x 더하기 3 해서 가로 씌우고 제곱을 하는 것이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것은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3 이것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검산을 해보기로 하죠.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요 보라색 앞에 거 첫 번째 것과 뒤에 첫 번째 거를 곱해주면 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 첫 번째 것과 뒤에 두 번째 숫자를 곱해주면 3x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보라색으로 써줬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이제 나머지 곱셈을 마저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x를 곱해주면 3x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3을 곱해주면 9가 되죠. 이 검은색을 써줍니다. 그러면 뒤에 3x 플러스 9가 되죠. 이제 요 x는 같이 합산을 할 수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x 플러스 3의 제곱을 풀어 헤쳐놓은 값인데 그러니 이 원래 있던 값과 차이가 있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인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입니다.
달라지면 등호를 쓸 수 없죠. 여기에서 4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요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요 식은 좀 복잡한데 그것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 가로 닫고 제곱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은 뭐냐? 이것을 보면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3이 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속에 있는 것은 결국 x 플러스 3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요 앞에 거 뒤에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요 위에서 q는 y좌표 그냥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그 y좌표로 그냥 나오면 되겠죠. 이제 p가 문제입니다. x 마이너스 p의 제곱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p가 3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요 p하고 마이너스 3하고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냥 써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꼭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사이에 마이너스 3, 그다음 y쪽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나는 점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요소는 이제 다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 다음에 y축에는 x가 0이고 y가 5인 점을 지난다. 그러면 x축에는 두 점을 지나는데 x가 마이너스 5고 y가 0인 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인 점, 두 점을 지난다. 그리고 꼭지점도 구했습니다. 꼭지점은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4인 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현재 보면 위쪽으로는 이렇게 무한히 계속 넓어지면서 위로 가고 있죠.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흔히 이야기할 때 무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한히 큰 수까지 간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래로는 어디까지 가는가? 아래로는 잘 보이죠. 아래로는 꼭지점까지 떨어지면 끝입니다. 바로 이 꼭지점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고 이곳은 무한히 작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읽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수학 시간이라면 얘기 끝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사 그래프로 읽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물선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포물선이 위로 퍼지는 방향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가 아니면 아래로 쪼그러드는 그쪽 방향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가 이렇게 시사 그래프로서 읽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그래프는 x에 관한 2차 함수 그 그래프다. 그런데 그 x가 헌법일 때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쪽으로 가게 된다. 헌법일 때 루트 1을 따라서 번영의 길을 가게 돼 있다.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루트 1을 가는 그 길에 있는 그래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x축 위쪽으로 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무한대까지 번영한다. X가 헌법일 때,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가 운용이 될 때 대한민국은 더 높이, 더 넓게 퍼져나간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헌법에 따라 운용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궤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래를 계획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한 발전이 앞에 있다. 이것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래프 궤적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하는 것은 국민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유능하고 건실하고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쑥쑥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X가 헌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이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이 아래 영역을 향해서 이 화살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루트 2를 경로 2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궤적이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폭망하는 길이다. 바로 그 망해가는 궤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폭망하는 이 궤적의 종착점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꼭지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 -4라고 하는 이 꼭지점, 이것은 폭망하는 좌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의 루트는 루트 1일까? 루트 2일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이 자료는 2019년 6월 3일 청와대 자료입니다. 문재인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모두 발언, 거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먼저 이 앞부분 A단락이라고 하죠.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무난한 이야기 같죠. 이제 이것을 어디 냉정하게 자를 갖다 대고 한번 보기로 합시다. 피해 가족들이 구조와 수색 상황을 몰라서 애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어도 여기에서 이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칙은 누가 정한 것인가? 문재인이 정한 원칙이다. 한자로 그럴 문자 하나를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뜻인가? 문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가족에게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라. 문재인의 뜻이죠. 그 다음에 언론에게는 확인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왜 알리느냐?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여기서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언론에게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라. 왜? 그것은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을 주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원래 언론은 스스로 취재하고 스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것이 언론인가? 사육되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알린다고 해서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인가? 이 부분이 남게 되죠. 문재인은 부정확한 보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문재인의 뜻이 관철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주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리고 시간을 늦추지 말고 실시간으로 그냥 갖다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식의 보도를 할 때 바로 이 목적이 달성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것이 정부의 운용이다. 또 대한민국의 운용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에 따라 운용이 되는가? 문재인의 뜻에 따라 운용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자기 뜻대로 이것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원칙을 정해놓고 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언제 공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언론이 무엇을 보도할지를 문재인이 결정하고, 이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한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것을 2차 함수다 이렇게 본다면 X가 문가인, X가 문재인인 2차 함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단락을 보기로 합시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을 의미하고 돈 더 달라, 돈 더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정 국정 상설 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여기에 한 어절 2개 정도를 생략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은 기대합니다인데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 하는 지시인 것을 알 수 있죠. 국회 정상화, 언제까지? 내가 여행 가기 전까지. 추경의 신속한 처리, 내가 여행 가기 전까지 라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문재인의 뜻이죠. 그 다음에 북유럽 3개국 순방, 이것도 문재인이 정한 일정입니다. 그래놓고 최소한 그 이전에 내가 정해놓은 그 시한까지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줘야 한다. 결국 국회가 문재인의 뜻에 맞춰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문재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국회 정상화하고 추경을 신속 처리하라.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래프는 문재인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X가 문이라고 표시를 X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글자로 써봤습니다. X가 문재인인 2차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앞에서 fx 혹은 y라고 쓴 것처럼 똑같이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f 가로 열고 문 가로 닫고 등호를 쓰고, 이것은 문 제곱 플러스 6문 플러스 5, 이러한
그 2차 함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 x자리에 헌법이 아니라 문이 들어가 있구나. 문재인이 들어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헌법이 안 들어가 있게 되면 x자리에 헌법이 들어가면 루트 1으로 가는데 헌법이 아닌 것이 들어있으면 루트 2, 두 번째 길로 가서 결국 꼭지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폭망 루트를 가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관한 2차 함수는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가로축인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꼭지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폭망 루트, 루트 2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문재인의 최후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꼭지점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